반갑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3대 업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이고, 둘째는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것이고, 세 번째는 한미동맹을 맺게 해서 이 나라의 안보를 기틀을 닦고 그 기초 위에 경제 국가가 발전하게 한 기초를 닦은 점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서 심지어 이승만 박사의 묘를 파내버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서 참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내가 아주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로 포린 파리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2010년에 특집을 내기를 2030년, 40년 어간에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겉즈라고 표현했습니다.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U는 USA, T는 터키를 들었습니다. S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아마 그 기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지 다음 호에서 사우스 코리아가 2040년경에, 그러니까 2010년으로부터는 30년 후지요, 2040년경에 그렇게 세계에 이끄는 나라로 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호에서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국인의 국민성, 그 글에서는 그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의 국민성으로 2가지를 들면서 근면, 부지런한 것, 둘째 열정, 한국인의 패션이다, 패션. 가슴이 뜨거운 국민이어서 한번 신바람이 나면 목숨 걸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한국인의 열정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은 분단 국가고 정치도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2번째 근거를 들기를 한국인의 교육열, 남다른 교육열입니다. 참 뛰어난 교육열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밝은 미래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 하면은 기술, 하이테크 나라집니다. 요즘 해외 나가면은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로 인정을 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조선, 철강, 각 분야에서 선진 수준에 도달을 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닦은 분야가 원자력 기술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로
기술을 자랑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네 번째 몰들은 경에 세계 4대 선진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해외에 흩어진 70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행사도 하와이에서 오신 애니첸 회장님 같은 분이 많이 도우시고 계셔서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실감나게 합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의 개신교가 그 역할을 하는 데에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미래 아시아에 그만한 사명감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일 한국의 사명을 가지게 되고 아시아 선교에 우리가 앞장서야겠고 나아가서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말하기를 한 15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의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프리카 교회, 아시아 교회로 이니시아티브가 바뀌어졌다. 섭섭한 말이지만 이미 바뀌어졌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큰 이니시아티브를 발휘할 것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잠시 조금 시진핑 정책으로 엉뚱한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곧 회복되어서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손잡고 세계 선교의 이니시아티브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은 그 점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 미래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야겠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이 사회를 이끄는 주력이 좌익 진보 그룹 쪽으로 이렇게 주도력이 옮겨가면서 의도적으로 영어로 표현해서 intentionally 개신교에 대해서 흠집을 냅니다. 3년 전에 MBC나 KBS 같은 대형 방송국에서 1년에 개신교의 약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PD 수첩이니 기자 수첩이니 그런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국교회의 약점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선교사들의 비리까지 한 시간을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력을 섬기는 자세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저력, 포텐시알리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아시아의 최고 성공하는 교회로 세우시면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통일한국운동에 사용하시길 원하고 아시아 복음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945년 우리가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이래로 우리가 참 순환의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는 세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왔습니다. 앞으로 두 단계를 더 거치면은 우리가 세계에 박수받는 우뚝선 통일 코리아를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세 단계 첫째는 산업화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화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사회화입니다.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한 110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코리아처럼 최악의 조건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를 성공시킨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 직후에 미군정청 시절에 우리 앞으로 세워질 신생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를 택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참고하기 위해서 미군정청이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어떤 체제를 가져야 할 것인가, 공산주의를 원하느냐, 민주주의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 국민들의 대답이 미군정청을 당황하게 했다 합니다. 국민의 78%가 공산주의해야 한다, 그걸 선택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제압제에 워낙 시달리고 소작인들이 지주한테 시달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한이 져서 앞으로는 평등하게 살고 지주를 몰아내고 소작인들도 사람답게 사는 체제, 공산주의를 택해야 된다,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라야 나라의 장래가 있다,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해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체제로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소련, 중국의 지원으로 공산주의를 체제로 선택하고 남한은 이승만 박사와 한국교회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8년 동안에 우리가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고 해서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고 여러 가지 사업, 돕는 사업도 했습니다만은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보면 압니다. 그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2200만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어놓은 노예화된 사회입니다. 정말 북한 갈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들 해방시키지 않고는 우리 역사는 재구시를 할 수 없다. 그런 걸 제가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선진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파리시 그 잡지에서 언급한 대로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부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교회가 가진 사명이 막중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습니다. 뉴라이트 이름으로 시민운동도 해보고 민주화 운동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역도 살아보고 빈민촌에서 일해보고 농촌에 가서도 일해봤습니다. 내가 목회한 지가 50년입니다. 50년 목회 생활에서 역시 한국 교회가 제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높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인들의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말기 알아듣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이름 없이 뒷받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나 사회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한국을 이루는 일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까 이승만 대통령의 3대 업적 중에 한미동맹 얘기를 했습니다만 1967년 3월 달에 김일성이 정부 당 세포 책임자들 3,000명을 모아놓고 연설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 가끔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 3,000명의 핵심 당원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남조선을 해방시키려면은 가끔 이론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선비가 갓을 쓰고 있는데 두 줄을 이렇게 턱에다가 메어서 갓을 쓴다. 남조선이 두 줄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이다. 그래서 친미, 친일 두 끈으로 남조선이 유지된다. 두 끈 중에 하나를 자르면은 갓은 바람에 날려가서 남조선 해방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미운동, 반일운동에 아주 좌익 친북 세력은 목숨을 걸고 반미, 반일, 뭐 자나깨나 반일, 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국에 우리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양식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 생각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고비를 바로 넘겨야 그 다음 단계로 4단계, 5단계로 목표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임기도 다 돼가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재임 중에 중국에 가서 북경대학에서 연설한 연설 중에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국몽에 줄을 서겠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1대1로 정책, 중국의 비전이지요. 중국의 비전이 대한민국에 참여하겠다. 야, 그 얘기 듣고 저런 제정신이 아니네. 뭐 그랬더니 속으로 생각하지 중국 가서 그 얘기 할 것이 없냐? 없지 않나?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까? 중국몽에 줄을 서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고 자유세계와의 연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기 제정신을 하는 소리인가? 내가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그 후보가 말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성주에 있는 사람들을 철수시키겠다. 그래서 참 황당한 얘기지요. 미군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자기들 예산으로 들여와가지고 설치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이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중국은 만주 쪽에 산동반도 쪽에 남한에 겨냥해놓고 있는 미사일이 1600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지요? 중국은 남한에 1600기 미사일 딱 장치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사드마저 철수시키겠다. 그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뭐 특정 정당 말하기 전에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4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땀 흘려서 세운 4가지 민주적 가치관의 기초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열린 시장 경제, 셋째는 인권 존중, 4번째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이 4가지 기본 가치를 우리가 이게 다 성경적인 기초에서 나온 제도들이지요.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자기교회 섬기는 데만 급급해온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던 한국 교회가 한 20-30년 전부터 나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 그래 생각합니다. 뭔 직무유기냐? 교육 현장. 강단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현대 교육의 기초를 닦았는데 그 교육계를 그 정교조한테 내줬습니다.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운 학교들, 우리 자녀들을 정교조한테 우리가 그렇게 밀렸습니다. 또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민주화 운동은 교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산업선거도 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 교회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을 장악했습니다. 산업시대의 산업계를 민주노총에 그렇게 밀렸다는 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계가 이상하게 주사파, 지금 어느 시대인데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계에 주도하는 자리에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내 친구 목사의 사이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주사파 운동을 학생 시절에 열심히 했던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는 걸 보고 내가 축하했습니다. 자네 학생 시절에는 주사파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컨버트 전향이지요. 방향전환. 컨버트 했길래 국회의원 된 거지. 내가 그랬더니 내가 대답 듣고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님,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요, 의회 민주주의 하자고 된 게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된 국회의원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석기 같은 경우지요. 그래 내가 아주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응? 어쩌다가 이런 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가. 그래서 내가 늦게나마 우리 교회가 각성해야 된다. 각 교회가 자기 골목에 울타리 쳐놓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런 소인배적인 소극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선배들이 땀 흘려 피 흘려 목숨 걸고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우리 몇십 년간 직무유기를 해서 교회당 안으로 밀려 들어간 동안에 교육계는 정교조, 노동산업계는 민주노총, 정치계는 주사파, 친북, 친중 세력에 우리가 밀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김일성 각근 이혼 말씀드렸지요. 친밀끈을 끊어버리든지 친미끈을 걸어버리면 남조선 혁명은 되어진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평화회담이니 종전선언이니 그런 소리에서 하면은 실댐 소리 하네 정말. 그건 북한의 공산당 성향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그건 말이 안 됐습니까? 저는 그 1월 5일에 미사일 발사하고 1월 11일에 미사일 발사하고 14일에도 발사했지요. 마하10이라는 초고속 미사일 쐈다 그래서 우리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신문 기자가 물으니까 자유세계가 연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야지요. 나는 그 말에 적극 지지합니다. 선제 타격해서 아예 뿌리 뽑아버려야지. 자꾸 미사일 쏘고 마한 5에서 10으로 자꾸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마하 10으로 미사일 핵탄두를 실어서 쏘면은 1분 만에 서울서 터집니다. 머리 위에 우리가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선제 타격으로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문제는 단순한 거예요. 저는 북한을 수차례 다녀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복잡할 거 없다. 뭐 평화회담이니 뭐 종전선언이 실된 소리 하지 말고 김정은 체제를 바꿔야 된다. 레짐 체인지입니다. 레짐 체인지.
그 외에 나는 길이 없다는 게 내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생각보다 과격하시네요. 과격이 아니요 정상이요. 내가 가장 제정신이요 제정신. 여러분 내가 과격해 보입니까? 저는 대단히 착합니다. 저는 궁리하고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도 이제 남한의 민주주의가 어떤지를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후에 순서들이 많아서 말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난 2022년이 우리 구분을 결정하는 해다. 아주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한 건 연습했다 치고 2022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체제가 바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한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 시작을 2020년에 착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읍시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믿는다 하지 말고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될 시대가 아닙니다. 이 나라, 이 결에, 이 백성들의 정말로 눈물을 닦아주고 통일한국 시대, 얼싸안고 남북이 같이 춤출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앞당기고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에 온 교회가 결단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우방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2040년 어간에 가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한국을 이루어서 여러분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분 아시지요?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읽어보니까 통일한국이 된 뒤에 10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2040년 어간에는 조지 프리드만 교수의 예측은 2030년경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통일이 될 것이나 통일된 뒤에 10여 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2040년경에는 한국이 아주 기반 탄탄한 아시아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이다.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학문적인 예측이 거의 90%가 맞았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프리드만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2년 이상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자성기관, 교회 자체의 성찰하는 기관으로 삼고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영어로 어그레시브하게 파지티브하게 우리가 그래 해서 이 민족의 소원을 성취하게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 2장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왜 너희들이 헛된 신을 택하고 참신을 버리느냐? 바른 길을 눈앞에 보이
사람들을 철수시키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바른 가치관, 이걸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치관의 전쟁이고 이데올로기 전쟁이고 제정신 가진 사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 2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헛수를 뒀다. 헛바퀴를 돌렸다 이 말이지요. 눈이 많이 오면 자동차가 헛바퀴 돌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예레미야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헛바퀴를 돌렸다. 생명이 흐르는 데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물이 보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76년 해방 이후 역사 속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웅덩이를 잘 파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산업화를 이루고 정보사회를 이루고 한미동맹을 기초의 자유세계에 우리가 넓혀왔습니다. 지금 와서 터진 운동이 만들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일선에서 퇴진시키든지 브라질로 수출해버리든지 이 땅에서 아니면 조용히 집안일하고 살든지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이 바로 오늘 우리 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물을 범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닙니까? 우리 또 교과서가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라는 최고의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치관 진리 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담당한 사명을 지금부터 10년을 다해서 성취해야 될 때다. 거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